여러분, 제가 2019년부터 우리 경제에는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칠 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덮치면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은 굉장히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총체적 위기 안에 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사실 기상 용어잖아요. 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렇게 크지 않는 위력들이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그 위력이 아주 적지만요, 그 크지 않는 어떤 위력들이 한꺼번에 합쳤을 때는 그 충격파가 엄청나다 하는 의미에서 퍼펙트 스톰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에, 아니 세계 경제에 이 퍼펙트 스톰이 닥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의 어떤 불안정성은 지금 더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중에 경제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가 폭등입니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주요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올 1월부터 6월까지예요. 국제 유가는 47%가 올랐고요. 구리는 25%가 올랐고요. 철광석은 47%가 올랐습니다. 심지어 옥수수도 많이 올랐죠. 40%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올 1월부터 6월까지 오른 게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목재 같은 경우는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오른 게 275%입니다. 앞서 옥수수는 올해만 40% 올랐다고 하는데 작년까지 합치면 106%예요.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9% 가까이 올랐습니다. 99% 가까이.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구리도 올랐죠. 대두, 콩도 83% 올랐죠. 설탕도 56% 올랐죠. 커피도 41% 올랐습니다. 면도 40% 올랐고요. 밀도 37% 올랐고요. 안 오른 게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농산물, 에너지, 금속 할 것 없이 죄다 올랐습니다. 죄다. 이게 작년 3월, 4월, 5월, 6월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가격들이 떨어졌거든요. 폭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떨어졌는데 백신이 보급되고 나서 전 세계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뿌렸던 돈, 이 돈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했고요. 또 이 돈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해서 투자에 나섰던 겁니다. 인플레이션 해치의 가장 좋은 수단은 원자재입니다. 실물, 금입니다. 구리입니다. 철광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린 데다가 또 원자재 쪽으로는 몰리고 있었어요. 몰리고 있으니까 이게 세계 경제에 원자재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요즘은 지금 보세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작은 것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원자재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는 볼까요? 자동차는
자동차는 그동안요 코로나19가 뻥 하고 치니까 자동차 공장들이 유명 메이커들이 어떻게 했나 하면 공장 가동률을 낮췄습니다. 안 팔리니까. 그런데 이게 6개월에 걸쳐서 코로나19가 극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동차 판매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보복 소비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장은 가동률을 줄이고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수요와 공급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공급이 딸리는. 그러면 가격이 쭉 올라가겠죠. 문제는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이게 반도체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갑자기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려고 하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동안 반도체 업계에서는요 차량이 덜 팔리니까 차량용 반도체 대신에 쉽게 말하면 뭐 컴퓨터 반도체, D램 반도체, 뭐 그렇지 않으면 노트북 반도체, 게임기기 반도체 이쪽으로 전환을 했단 말입니다. 전환을 해버리니까 반도체 또 여기도 수요 공급에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가 시작이 되는 건 결국은 반도체까지도 불이 붙었고요. 여기다가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니까 중고차가 또 난리가 났어요. 중고차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중고차 가격이 전달 대비해서 10% 올랐는데 1953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년 동을 대비하면 중고차 가격이 21%나 올랐습니다. 21%나. 그러니 가격 폭등 어쩌면 당연하겠죠. 이렇게 보복 소비가 일어나니까요. 이게 모든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공급망에서. 자동차 하나가 보복 소비가 일어나는데 원자재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죠. 여기다가 또 해상 운임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해상 운임은 그야말로 폭등의 폭등입니다. 운반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보세요. 6월 4일 기준으로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613.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지금 2배, 3배 오르는 건 우스워요. 4월 달에가 2,585.42였습니다. 이게 3,613까지 올라갔으니 엄청나게 오른 거죠. 해상 운임까지 오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제품의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품의 가격 인상이.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오르죠. 운임료 오르죠. 중간재 오르죠. 이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한술 더 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또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폭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굉장히 폭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금 인상 발도 제품 가격 인상까지도 덮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임금 인상 하나만 오른다든가 해상 운임 하나만 오른다든가 원자재 하나만 오른다든가 여기다가 생산에 대한 수요 하나만 오른다든가 이렇게 하나씩만 올랐으면 이게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뻥 하고 지금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가. 경제가. 여기에다가 식량지수까지 빵 하고 지금 치솟아 오르잖아요. 식량지수까지. 2021년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7.1이에요. 먹거리까지 이렇게 오르니까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소비자 물가는 폭등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폭등. 결국은 작은 그런 위험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퍼펙트 스톰을 초래했고요. 그 퍼펙트 스톰은 초인플레이션으로 화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5%까지 올라갔잖아요. 예상치는 4.7%였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3.8%입니다. 근원은요 일반적으로 뿌리 근자의 근원이거든요. 여기선 일시적인 요소라든가 계절적인 요소는 제거해버립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일시적인 요소가 유가죠. 그죠? 유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제거. 계절적인 요소는 농산물이죠. 농산물도 계절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제거. 그러면 실질적인 임금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3.68%예요. 3.8%면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이 2%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의 2배입니다. 거의 2배.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요.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초인플레이션이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1970년대 겪었던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이때 거대 인플레이션이 왔었거든요. 예, 그야말로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 예,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요. 이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혹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 지금 전 세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1차 오일 쇼크나 2차 오일 쇼크처럼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나마 약간은 수그러드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시장에 상존해 있는 이 개별 위기들이 지금 점점점 뭉쳐서 토네이도 그것도 엄청난 역대급 토네이도로 발전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결국 토네이도는요. 퍼펙트 스톰 중에서 완결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역대급이 된다면 말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썰어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제라는 게 지금 순탄치는 않다. 워낙 많은 돈을 풀어서 돈이 시중에 넘치니까 이게 부작용을 굉장히 발생시키고 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갇혀있던 그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여러분, 퍼펙트 스톰도 지나가겠죠. 그런데 잘 지나가야죠. 예, 우리 현실에 특히 바닥 경제에 상흔을 남기지 않고 아주 잘 지나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요, 이런 위기감들이 지금 계속 상존해서 자칫 잘못하면요, 예, 한꺼번에 뻥 하고 터질까 사실 두렵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